대한민국 정치 정쟁을 멈추고 품격을 높이자. 고품격 정치비책 정비록. 오선 의원 둘의 고품격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민석입니다. 그런데 조경태 의원님이 지금 스튜디오 나가 계신가요? 예, 그렇죠. 네. 아니, 야당 때는 그렇게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오시더니 여당 되니까 달라지셨네요. 야당 되니까 스튜디오 안 나오시는 안민석 의원도 달라졌습니다. 뭐 저는 이제 야당 길을 또 가야죠. 네, 야당의 길을 묵묵히 가시고요. 안민석 의원님은 최서원 씨 소송에서 2심에서 이겼더라고요. 어떤 소송이었죠? 워낙 뭐 말이 안 되는 소송이었는데요. 최서원 씨가 저를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고발 내용은 네. 제가 국정단 관련해서 이야기한 게 다 허위다. 네. 또 뭐 300조 원 비자금 그거 가지고 얘기했어요. 뭐 그것도 포함됐고요. 네. 그래서 뭐 터무니없는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해서 네. 정말 부끄러웠죠. 과거로 치면은 뭐 역적이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역적에게 고발을 당했다는 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1심 때는 아예 대응을 안 했어요. 변호사도 안 쓰고요. 그랬더니 이제 1심 판결이 네. 최소원 씨가 주장했던 1억 그대로 그 벌금을 부과를 선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2심 때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너무나 이게 집안 망신 아니겠어요? 또 우리 진영 그 민주 진영의 또 망신이고 그래서 제가 좀 변호사를 사서 잘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이기셨어요? 잘 대응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조목조목 반박을 했더니 네. 2심에서 재판부에서 네. 안민석 100% 승. 그래서 이제 최소원 씨 그 고소를 기각을 했죠. 안민석 의원님이 1심에서 최서원 씨한테 졌다 이 기사는 많이 나오고 안민석 이겼다는 기사는 적게 나왔던 것도 알아보십시오. 그럼 뭐 저 이긴 거는 또 안 나오겠죠. 네. 자, 조경태 의원님. 네네. 네.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오늘부터 공식 선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쨌든 뭐 최대한 겸손하게 예. 윤석열 새 정부가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선거운동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909님께서 두 분 스튜디오에서 만나는 게 남북 정상 만나는 것처럼 어렵네요. 다음번에는 꼭 나와 주십시오. 안민석 의원님. 네, 저는 그러겠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 네네. 자, 선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까지 그 민주당이 그동안 대선 패배에 대한 그 어떤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으로써 네. 아마 우리 국민의힘이 좀 잘했다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실책들이 지금 선거판을 그 국민의힘 즉 여당에 좀 유리하도록 예. 이어져 나가게 하는 것 같고요. 네. 좀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검수완박 법안을 그 입법 독주를 통해서 통과시키면서 그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판세 지금 국민의힘이 거의 좀 많이 유리합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들이 경기도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경기도에서 승리하게 되면 저는 지방선거의 좀 완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우리 당 후보가 나서고 있는데 꼭 필성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검찰개혁은 지방선거 표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가야 될 길을 저희 민주당이 간 것이고요. 오늘 제가 그 김동연 후보하고 제가 하루 종일 같이 동행을 했어요. 예. 제가 김동연 캠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수원서부터 화성, 평택, 경기 남부를 지금 쭉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분을 오늘 보면서 그분의 이제 말씀도 유심히 듣고 그러면서 참 실력이 있는 분이다. 네. 원고를 안 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치하지 초년생이시기 때문에 유세차 위에서 원고 안 보고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그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그만큼 준비되고 실력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김은혜 후보 이분은 실력보다는 연기력하고 순발력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연기력이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표정 연기.
그래서 참 1,400만 경기도를 이끌 도백인데 김동연 같은 실력 있고 내공 있고 준비된 그런 분이 도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겠다. 그리고 김원혜 후보는 좀 더 준비가 필요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좀 분위기예요. 분위기인데 근데 이게 뭐 허니문 선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2018년 지방선거에 비하면은 그때는 대통령 취임하고 1년 지난 다음에 치렀는데 저희들이 싹쓸이 했잖아요. 근데 네. 아직 한 달도 안 되는 대선 취임하고 3달밖에 안 됐는데 뭐 이 정도 분위기면 저희들은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특히 경기, 인천, 강원, 충남, 대전 뭐 이런 뭐 중부권에서 지금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고요. 네. 뭐 후보자들이 열심히 또 선거운동들이 열심히 지지자들이 열심히 하면은 저희들이 해볼 만한 선거라고. 조경태 의원님. 네. 저는 안민석 의원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 노래 공명의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아마 야당이 크게 2018년에 어떤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이제 역전되는 거지요. 그리고 원고를 안 보고 연설한데 가지고 실력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원고를 보고 주로 보고 이렇게 연설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쨌든 김동연 후보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실력은 좀 더 검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전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네. 저는 경기도에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패한다면은 아마 좀 큰 충격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용석 변수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용석 변수는 후보 단일화로 이어져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안철수 후보 역시도 예. 후보 단일화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준석 대표는 또 잘났죠. 예. 이준석 대표는 이제 강용석 후보와의 좀 약간 좀 불편한 관계다 보니까 네. 아마 그런 표현을 했을 수도 있는데 네. 선거 막판까지 저는 후보 단일화에 대한 불씨를 살려놓아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안민석 의원님. 강용석 변호사가 경기지사에 나온 이걸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이것은 정치 생태계를 교란하는 행위다. 어쩌면은 단일화 자체를 애초부터 염두에 두고 출마를 하신 게 아닌가. 본인의 이제 복당 네. 문제와 이제 퉁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정치 생태계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보고요. 네. 단일화 할지 안 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려고 나왔다고 그렇게 보는 쪽인데요.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강용석 출마 자체가 이제 코미디입니다. 그렇게 아주 극우 보수 유튜브에서 나름의 팬덤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이런 분이 경기지사 출마했다는 게 코미디고요. 또 단일화를 지금 제안해서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자체도 코미디고요. 이런 강용석 후보에게 대통령 당선자라는 분이 전화를 해서 김동연 좀 공격해라. 김원혜 공격하지 말고 그런 전화했다는 자체도 코미디고요. 전체적으로 강용석 후보의 출마는 저는 막장 코미디라고 봅니다. 근데 강용석 후보 그렇게 코미디고 거기하고 단일화 얘기하는 것도 코미디인데 왜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르고 민주당은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습니까? 바닥을 기는 정도는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허니문 선거기 때문에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끼우리지 운동장에서 치르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그러니까 내일 바이든 대통령 모레입니다. 오고 모레입니까? 네. 그리고 손실 보상도 지급되고 예. 이런 우리가 악재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견제해야 되겠다. 그런 견제 심리가 막판에 좀 발동을 하게 되면은 네. 박빙이고 아까 조민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에서 지면은 지방선거 지는 것이고 네. 어느 쪽이든 경기에서 이기는 쪽이 이길 텐데요. 네.
저는 뭐 선거라는 건 결국 후보 개인의 경쟁력에 크게 의존한다고 보거든요. 안민석 의원님. 김은혜와 네. 김은혜와 마무리할게요. 네. 김은혜와 김동연 두 분의 경쟁력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경기에서 김동연 후보가 이기고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제 선전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전망을 합니다. 자, 경기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이재명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안민석 의원님? 아무래도 불죠. 그리고 판을 흔들 정도의 이제 위력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안철수 후보의 등판도 다수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안철수와 이재명의 파괴력 비교하면은 뭐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의 파괴력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단지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이제 개항 선거 때문에 얼만큼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선거를 실제로 지원할 수 있을지 그것은 조금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새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은 것 같고요. 예. 거기다가 덧붙여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의석수를 많이 줬는데 지금 보면은 총리 인준도 지금 상당히 좀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도 내일 있잖아요. 총리 인준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인준이 될 거라. 예, 인준이 안 되면은 이게 지금 그 경기도 선거에도 아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명타를 입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만은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리 인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아니 주 기자님께서 민주당 지지도가 뭐 바닥을 기고 있다는 표현을 지금 세 번째 하시는데 바닥을 긴다고는 세 번째 안 하세요. 상당히 유감스러운 표현이고요. 그걸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의원님 상당히 네? 유감스럽습니다. 바닥을 긴다고 네? 제가 언제 세 번 얘기했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네.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한 번 얘기했어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네, 한 번 했습니까? 네, 잘 듣고요. 아무튼 뭐 자, 그런 표현은 좀 삼가해 주시고요. 내일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이요. 저희들 이제 2시에 일단 의총을 해서 한덕수 총리 인준 여부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될 것인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경론이 예상되고요. 오늘 이미 이제 그 지도부에서 의원들 이제 여론을 쭉 한번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 네, 그것을 강행을 해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남은 거는 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인데요. 예. 이것은 그분의 뭐 자질도 그렇고 뭐 자녀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분을 임명을 강행한다 그러면은 야당하고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임명 이거는 참 유감스럽고 네. 그리고 이제 임명을 강행했지만 남아 있는 정호영 정도는 임명을 철회하고 네. 지명을 철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덕수 총리 인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저는 뭐 급하게 내일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 내일 급하게.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내일 표결 처리하는 걸 보고 정호영 임명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반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야당에게는 야당의 길이 있고 야당에게는 어떤 협력할 수 있는 명분을 먼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당이 야당 리드를 하는 거 봐서 우리가 정확히 라고 하는 것은 여당의 정치력, 청와대 정치력이 이건 떨어지는 그런 뭐 하수 정치라고 보고요. 안민석 의원님, 근데 네.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좀 갈립니까? 이재명 후보도 조금 한덕수 총리 인준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제가 의원님들 많은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지 않았지만 오늘 이제 유세 장소에서 경기 남부 의원님들 몇 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로는 네. 좀 팽팽합니다. 팽팽합니까? 팽팽해서 내일 아마 의총의 분위기가 예. 굉장히 그 긴장감이 흐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조금 곤욕스럽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네. 물론 야당이 1차적으로 그러니까 야당은 뭐 그래도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견제할 건 견제해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야당은 야당 다 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닌 길을 가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네. 이건 너무 독주나 폭주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한번 제동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야당이 쓸 수 있는 지금 아주 효과적이고 유일한 카드라는 것이 네. 총리 임준 이것을 부결시키는 것인데, 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부결이 야당이 지금 선택해야 될 야당의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했습니다. 네. 임명하고 검찰 간부 인사 쫙 했는데 네. 윤석열 사단이 쫙 이렇게 포진했다. 주요 요직에 포진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장관 임명 그리고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의 그 임명은 참 잘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어쨌든 그분이 뭐 그 현 대통령의 뭐 측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과거에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 출신들은 문재인 정부 때도 측근을 많이 기용해 섰었죠. 누가 측근이죠? 조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네. 그리고 지금 또 법무부 장관도 역시도 그 앞에 법무부 장관도 상당히 가까웠던 친문 인사였잖아요. 그렇게 가까운 측근이라고 보기는 그분은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저는 첫 인사에 뭐 한동훈 뭐 법무부 장관이 뭐 비리나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으면 모르지만 네. 그런 인물은 아니고요. 다만 그 정호영 그 후보자 예. 보사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저는 안민석 의원님하고 저는 생각이 같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뭐 야당이 하는 걸 봐가면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 정호영 그 후보자는 여러 가지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저는 먼저 이분을 사퇴를 받든지 네. 지명체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여기는 예. 두 분의 목소리가 또 일치하네요. 네, 그 이후에 뭐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그것과 관계없이 제가 만약에 야당이라면은 네. 통 크게 예. 그 인준을 해주면은 훨씬 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 전에 정호영을 아마 사퇴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진 않네요. 저는 오늘쯤에 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정호영 후보자는 네. 즉각 사퇴하는 것이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떻게 아니, 이렇게 조경태 의원님을 빨리 장관시켜 주셔야지. 네. 조경태 의원님 사실 굉장히 아주 날카롭고 하여튼 공신이었는데 빨리 좀 장관 시켜줘야지. 안 그러면 이게 좀 탈이 날 수. 윤회관이 아니었잖아요. 윤회관이. 근데 조경태 의원님. 네네네. 자, 우리가 만약에 조경태 의원님이나 저나 이제 검찰의 어떤 수사를 받게 됐어요. 네. 자, 경찰한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당연히 알려줘야 네, 되는 거죠. 알려줘야죠. 수사 협조대장은 네. 아닙니까? 그런데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보통 장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에 한치의 어떤 흠이 없는 분야가 돼야 되는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그 장관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면식이 없는 분인데 휴대전화 비밀번호 이걸 풀어주지 않은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조국 자녀를 조사를 했던 검사인데 자신의 자녀들의 그 논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볼 계획인데요. 이거 역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남 자식은 막 그렇게 해코지를 해가지고 멸문지화를 시켜놓고 자기 자식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관대하게 막 표절시키고 대표시키고 뭐 그런 일들이 이렇게 대필까지는 안 했나요? 표절 하여튼 논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장관이 몰라도 법무부 장관에는 이런 분을 하는 것은 네. 아주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호영 장관의 지명자에 대해서는 판단은 조경태 의원님하고 같은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저랑 틀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네. 안민석 의원님 얘기에. 저는 우리 안민석 의원님의 그 날카로운 그 분석들을 존중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이미 임명이 됐기 때문에 네. 좀 지켜보면서 혹시나 안민석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또 이렇게 또 국회에서 또 신랄하게 비판할 부분을 비판하실 거라 보고 이미 기임명된 그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고 시비를 걸려고 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좀 독특한 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 여당에서도 여당에서 좀 그렇게 잘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꾸짖어 주세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에 한국에 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만나자 얘기했다고 하는데 만남이 불발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속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이고요. 아마도 바이든 측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뭐 계획이 또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내용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네. 바이든 측도 아니고 또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미국 통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권 초에 그 대통령하고 미국도 가고 그러셨잖아요. 이거 5년 전 일을 뭐하러 지금 꺼냅니까? 지금 야당 돼가지고 속상해 죽겠고 테레비도 안 보고 있는 야당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염장을 지르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왜 이렇게 상처받으셔가지고 왜 한마디만 하면 이렇게 날이 서 계세요? 어제 야당의 마음가짐을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 네네. 안민석 의원님 요새 보셨습니까? 봐가지고 식사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만나 뵈었고요. 네. 상당히 좀 위로의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경기도지사 후보로 안민석 의원이 나왔으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었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참 감사하게도 김동연 그렇게 정치력이 생각하십니까? 조금 부족하신 조경태님도 또 염장을 지르는 말씀하십니까? 김동연 후보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후보가 조금 앞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조경태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밝힌 3가지 의제는 북한 도발 대응과 경제 안보 그리고 국제 현안에 대한 건데요. 저희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비로 조경태, 안민석, 조경태 두 분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네요. 안민석 의원님 얼른 오세요, 스튜디오로.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렇죠. 조경태 의원님과 두 분 5선 정상회담 한번 하겠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비록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숨 좀 돌리고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